신중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시골로 귀농귀촌해서 지하수를 파려고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지하수 파지 마 하면서 꼭 필요한 지하수를 못 파게 하면 어떨까요? 귀농귀촌 시 어려움이 많다고들 하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 어려운 것이 바로 시골 텃세라고 말합니다. 텃세. 근데 이 텃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말인데 그 텃세 때문에 시골을 동경하며 귀농귀촌했던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텃세란 과연 무엇이고 이 텃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저 신중년TV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자신도 초창기에 텃세라면 텃세를 겪어봤고 지금 2년 차이지만 이제는 텃세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이 텃세라는 말은 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요? 첫째, 터를 빌려 쓰고 내는 세. 둘째,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 뒤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특권의식 또는 뒷사람을 업신여기는 행동. 셋째, 자기만의 세력권을 구축하려는 동물의 본능 등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골 텃세란 두 번째에서 얘기한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 뒤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특권의식 또는 뒷사람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라고 하면 오랫동안 시골에서 자리 잡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란 도시에서 살다가 공기 좋고 경치 좋은 시골에서 살려고 들어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시골 텃세가 나쁘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시골 텃세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말들 하죠. 그렇다면 시골 텃세가 진짜 무엇인지 그리고 나쁘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왜 나쁘다고 하는지 한번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시골 텃세라는 말은 외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지 시골 사람들 스스로는 그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평소에 시골 사람들은 원래 순박하고 인심이 좋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인심 좋고 착한 시골 사람들이 왜 유독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면 못 살게 구는 걸까요? 물론 모든 시골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는 조용했던 시골 마을이 어느 외지인이 들어오면 갑자기 시끄러워지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네, 그걸 한마디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존 시골에 살던 시골 사람들과 새로 들어오는 외지인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 무엇이 다른가요? 네, 바로 생각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겪어보고 들어본 시골 사람들의 텃세는 보통은 동네 행사가 있는데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행사에 잘 참석하지 않는 경우 또는 마을에 해를 끼치는 경우 그리고 겸손하지 않고 잘난 체 하면서 시골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보통의 시골 텃세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골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마을 행사가 있으면 시골 사람들은 모두 다 나와서 자기 집 일처럼 생각하고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은 시골 사람들이 낯설기도 하거니와 도시에서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자기 일에 간섭받고 살아오지 않은 탓에 내 일이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골 사람들은 이럴 때 아주 싫어합니다. 체면을 죽기보다 중요시하고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며 살던 시골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나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마을에 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도시 사람들은 아파트 살면서 이웃 간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남의 일에는 아예 관심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골은 길을 지날 때도 얼굴을 마주치게 되고 농사를 지을 갈 때도 남의 집이나 논 밭을 거쳐서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공동의 길처럼 보이는 잘 닦인 길도 알고 보면 시골 사람들 개개인의 땅이 포함된 사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논을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흙을 나를 적에 덤프 트럭으로 수십 대가 오고 갔는데, 이때 덤프 트럭들이 좁은 시골길을 달리면서 먼지와 소음을 내는 바람에 시골 사람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농사용 지하수를 파려고 할 때 파지 말라고 하는 시골 사람들의 압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대가 낮은 지역에 있는 당신네가 지하수를 깊이 파면 산 밑자락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의 지하수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셋째는 시골 인심을 무시하고 잘난 척하는 경우입니다. 시골 사람들은 사는 집이나 농사 짓는 논밭들이 거기서 거기라고 할 만큼 거의 사는 생활들이 비슷합니다. 누구 하나 뻔질나게 집을 잘 짓고 사는 경우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잘 산다고 거들먹거리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서로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잘 도와주면서 삽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시골로 간 사람들은 멋진 외제차에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옷차림으로 다니면서 시골 사람들을 그야말로 촌뜨기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시골에 땅을 샀을 경우 제일 먼저 도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네, 경계 측량입니다. 내 땅에 대한 소유와 남의 땅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측량부터 하는데, 이럴 경우에 동네 사람들과 땅 경계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예전부터 대충 여기서 저기까지가 내 땅이고 또 내 땅이라는 식으로 땅에 대한 경계를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물며 남의 땅인 걸 알면서도 우마차가 다니기 좋게 길을 넓힐 때도 서로 땅을 조금씩 내놓으면서 서로 양보하고 그래서 길을 넓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도와줬다고 때가 되면 먹을 거며 선물이며 갖다 주기도 하죠. 예전에 어떤 외지인이 땅을 산 다음에 측량을 해보니 이웃집 건물이 자기 땅 안에 조금 들어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웃집 주인을 찾아가서 왜 내 땅에 당신의 건물이 들어와 있느냐, 헐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하지만 그 집은 거기 살던 부모님이 집을 지을 때 옛날에 내 땅 크게 구분선이 없을 때 남의 땅, 그러니까 인접한 남의 밭에 조금 침범해서 건물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해서 그 집을 물려받은 아들이 그 집을 헐어버리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외지인분에게 조금만 기다려주면 헐어주겠다고 말을 했는데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외지인은 당장 헐으라고 했답니다. 결국 나중에 헐기는 했지만 그 바람에 시골 사람과 외지 사람은 원수같이 지내게 되었고, 다른 시골 사람들에게는 나쁜 사람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죠. 어쨌든 제가 사례를 든 몇 가지는 극히 일부분의 경우입니다. 그 외에도 외지인들이 겪는 시골 텃세가 아주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골 텃세라고 해서 무조건 시골 사람들이 나쁘다고 할 것만이 아니라 시골 사람들이 왜 그런 시골 텃세 같은 일을 벌일까 하는 겁니다. 시골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외지인들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시골 텃세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텃세란 무엇인가라고 사전적 정의를 얘기할 때 세 번째가 있었죠. 자기만의 세력권을 구축하려는 동물의 본능,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물며 동물들도 그러한데 시골 한 곳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시골 사람들이 갑자기 낯선 외지인이 들어왔을 때 갖는 방어적 태도는 동물의 그것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자기들이 무시당하고 자기 삶이 침해당했다고 할 경우에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골 텃세로 보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럼 오늘의 결론, 이런 시골 텃세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제가 겪고 얻은 극복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겸손하라. 그리고 인사를 잘해라입니다. 땅을 사게 되는 경우 마을 이장님과 어른들에게 음료수 박스라도 들고 먼저 인사를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시골 분들이 보이면 그냥 휙 지나가지 말고요. 꼭 차를 세우고 인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무슨 형님 하면서 꼭 인사를 하고 존댓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방법도 시골 분들이 말씀하시면 꼭 경청하고 아는 척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제가 어떻게 농사 지으면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또 제 땅이 있는 곳으로 농사 지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그냥 모른 척 하지 않고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 한 병 들고 나가서 고생하신다 하면서 뚜껑을 따서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마을 행사에 꼭 참석하라입니다. 이왕 참석할 거면 남보다 일찍 나오고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남보다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게 되면 마을 사람들 사이에 금세 좋은 소문이 납니다. 마을 행사가 있을 때 정 참석이 어렵다면요, 사전에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이나 사람들을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는 경우가 좋고요. 아니면 행사에 참석하는 못하는 대신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기부금 형태로 내면요, 시골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줍니다. 아니면 나중에 동네 사람들 몇 분을 초대해서 식사를 낸다면 그런 대로 시골 사람들 사이에서는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마을 청년회에 가입해서요, 매달 청년회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기적인 모임은 갖지 못하지만 한여름철에 마을 안길 제초 작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어버이 같은 날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떡을 해가지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기도 하고요. 집에다가 가마솥에 토종닭을 푹 삶아서 어르신, 즉 시골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같이 먹기도 한답니다. 셋째, 시골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하수 팔 때 시골 사람들이 왜 못 파게 하는지 그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전까지는 파지 않았습니다. 지하수를 파는데 몇 달 동안 파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내 땅에다가 내가 돈 주고 지하수 판다는데 자기들이 뭔데 못 파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진짜 그 동네에서 편하게 살기 힘듭니다. 공사 차량들이 소음과 먼지를 내고 다니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주고 동네 분들에게 사전을 양해를 구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최대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여 동네 사람들이 내 땅을 밟고 지나면서 농사를 지으러 갈 경우에는 길을 막지 마십시오. 오히려 불편 없이 다니시라고 이야기하고 길을 터주십시오. 외지 사람 중에는 땅을 사자마자 울타리를 치고 대문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울타리도 대문도 없이 살던 시골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볼 때는 자기들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나중에 내가 진짜 어려움에 닥쳤을 때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농사 짓다가 다치면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내 차를 태워서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까지 태워다 주는 그런 선행을 서슴지 않아야 마을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신중령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시골 텃세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골 땅을 잘 사는 것보다, 그리고 농사를 잘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시골 텃세를 극복하는 겁니다. 어렵게 귀농귀촌을 결심해서 시골로 내려갔는데 시골 텃세 때문에 살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나오는 낭패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